매일 수십 권에서 수백 권의 책이 만들어지고 있는 파주 인쇄단지. 이곳은 수많은 활자가 모여 숲을 이루는 곳입니다. 금속 활자의 탄생 이후로 인쇄술과 인쇄기기가 개발되었고 책이 대량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됐죠. 그만큼 활자가 대중화되었고 그 덕분에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읽고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주 인쇄단지. 이곳에선 어떤 이야기들이 세상 밖으로 태어나게 될까요? 독립출판 길라잡이. 인쇄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만져지지 않던 이미지를 책이라는 물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보통 독립출판 인쇄는 몇 부를 찍게 될까요? 인쇄는 한 권부터 시작해서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원하는 부수를 인쇄할 수 있지만 독립출판물로 책을 내는 사람들은 보통 300부에서 1000부 정도를 인쇄합니다. 인쇄하려는 책의 부수가 늘어날수록 한 권당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잘 생각해 봐야 하죠. 또한 사용하는 종이, 디자인, 부수에 따라 인쇄비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어 인쇄 비용은 인쇄소와 많은 이야기를 거쳐야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인쇄가 참 되게 광범위하거든요. 근데 이걸 뭐 부분적으로 이렇게 뭐 나눠서 설명을 해달라면 해줄 수가 있지만 인쇄라는 부분도 되게 광범위하니까 콕 꼬집어서 뭐 인쇄는 어떤 거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 많죠.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인쇄를 하려면 좀 뭔가 알고 아이가 이렇게 하고 좀 많이 배워야 돼요. 많이 배워갖고 그런 부분을 좀 지식을 갖고 움직여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일 수는. 아무래도 인쇄에 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용어들도 생소하고요. 용어 기준은 거의 일본 잔재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쉽게 말해서 뭐 이제 우리는 한국말로 집게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인쇄 용어는 쓰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리고 뭐 왼쪽 오른쪽을 뭐 하리 식기발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참 그런 부분을 이해하기가 힘들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 주 업종이니까 그걸 빨리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인쇄라는 그 한국말이 거의 80% 이상이 없어요. 거의 일본말, 일본 그 잔재물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 설명하기 참 애매해요. 근데 뭐 출판이라든가 뭐 기획 뭐 이런 부분은 뭐 한국말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지만 거의 이제 인쇄 용어가 뭐 책 두께를 갖다가 뭐 우리는 그냥 책 두께가 몇 센치라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 우리끼리 통하는 얘기는 이게 뭐 세네가가 얼마냐. 그러니까 이제 세네가라는 건 두께를 일본말로 두께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네가로 이렇게 얘기하지 책 두께가 얼마요 이렇게 이제 얘기는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용어가 참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참 이해하기가 많이 이렇게 부족할 거예요. 인쇄를 할 때 디지털 방식이 있고 옵셋 방식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에 관해 설명 부탁드려요. 디지털은 갖다 명료하게 내 아버지가 생신이라 해갖고 책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럼 우리 식구들끼리 뭐 10명이면 또 10권만 만들다 쉽게 말해서 그랬고 짧고 간편하게 해갖고 하는 게 이제 디지털이고, 이게 옵셋 인쇄는 몇만 부, 뭐 몇십만 부 이렇게 인쇄를 하는 그 양이 틀리고, 그리고 디지털은 잉크 값이 비싸요. 그래서 많이 찍지를 못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잉크 자체가 틀려. 우리는 그냥 잉크고, 우리는 이제 그냥 일반 잉크고, 거기는 잉크가 뭐라고 그럴까. 좀 틀려요. 잉크 자체도 디지털은. 네, 잉크 자체도 디지털 잉크용이 따로 있고, 옵셋용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디지털은 모든 게 비싸고, 옵셋은 전부 다 싸고, 그리고 싸요, 모든 게. 그리고 인쇄비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건 아주 소량을 했을 때 가격이 많은 거고, 이렇게 대량을 뭐 몇십만 부, 몇만 부 이렇게 주는 그럴 때는 옵셋을 찍어야 돼요.
컬러가 많아질수록 비용 차이가 많이 나요. 1도 인쇄와 4도 인쇄 차이를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흑백 컬러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쉽게 말해갖고 1도 인쇄는 흑백 카메라로 생각하면 되고 4도 인쇄는 4도 인쇄는 이제 그 칼라 테레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쉽게 말해서는 흑백 테레비, 칼라 테레비. 그래갖고 왜 칼라 테레비하고 흑백 테레비하고 가격이 틀리듯이 그냥 10도짜리는 자 1도는 4도의 2분의 1 가격이에요. 인쇄비가. 그리고 4도는 곱하기 2를 다 해야 되지. 뭐 판이라든가 뭐 색깔이라든가. 그러니까 조립값은 똑같은데 인쇄비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쇄 부분만 1도짜리가 1,000원이면 저거는 칼라는 2,000원이 된다 이거. 그러면 모든 게 그러니까 1,000원이면 모든 게 하니까 2,000원 이상 이렇게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1.5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칼라 쪽. 근데 옵셋보다도 아주 저렴하게 하려면 이제 마스터라고 있어요. 그럼 마스터로 조각조각 그건 인쇄를 하는 건데 그거에 이제 쉽게 말해서 최고 싼 가격이 마스터고 그러니까 이제 1도 인쇄가 최고 싼데 뭐 일반적인 성경책 네. 이런 게 이제 다 1도로 가고 그리고 애들 뭐 아동물 이런 네. 거는 좀 칼라 쪽으로 가고 좀 화려한 것들 네, 아동 쪽으로 가고 그리고 뭐 무슨 가수들 뭐 포스타든가 네. 뭐 이런 거는 이제 칼라 쪽으로 가고 그 흑백으로 뭐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 가수 얼굴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예, 6도, 7도, 뭐 8도 이렇게 10도까지 들어가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4도에다가 뭐 각 별색, 뭐 하늘색이라든가 뭐 이렇게 금색, 은색, 또 뭐 핑크, 네. 뭐 해갖고 한 10색씩 들어가고 그래요. 근데 그냥 네. 그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비용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인쇄물을 인쇄소에 접수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세요. 이제 인쇄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인쇄를 하는데 이제 내가 OM 방식으로 해갖고 뭐 그냥 통으로 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내가 들고 손으로 이제 띄는 방법이 있는 거야. 그럼 통으로 주는 거는 이제 일반 뭐 기획실을 불러갖고 이게 얼마냐 해갖고 견적을 뽑아서 주는 거고 내가 이제 쫓아다니면 뭐 종이부터 시작해갖고 판하고 모든 걸 내가 다 다녀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인쇄물을 내가 의뢰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계약이지. 구명 계약. 그러니까 뭐 이유로 하는 구명 계약이 아니라 가장 저건 게 이제 정확하게 소식을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정확한 거거든요. 컬러 인쇄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그거야 이제 그 기획하고 디자인이지. 일단 기획을 해갖고 디자인을 해갖고 뭐 나는 얼굴이 좀 빨갰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 그 디자인에서 색을 좀 빨갛게 더 많이 강하게 해주고 얼굴을 뭐 좀 특이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자기에 그거 맞춰서 자기가 뭐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좀 파랗게 많이 가고 노란색 좋아하는 사람은 노란색 쪽으로 가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 또 인쇄하는 사람도 그래요. 자기가 뭐 청색을 조금 좋아하면 인쇄물이 약간 청기가 많아지고 내가 빨간색을 좋아하면 이렇게 모든 인쇄물이 좀 빨개지고 그러니까 사람 눈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 틀리잖아. 네. 색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따라가요, 이제. 후가공 종류에 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제 후가공이라는 거는 내가 일종의 이제 뭐 하나의 그 마스크 박스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마스크 박스를 만든다 그러면 1차 기획을 해야겠죠. 그다음 디자인을 하고 세 번째 이제 그 판을 만들어. 그럼 저게 이제 판이에요. 저게 이제 판을 만들어 갖고 그다음에 이제 종이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에서 인쇄를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집 도무선으로 박스집을 또 가요. 그럼 박스집에서 이제 박스를 따갖고, 다시 또 풀집에 가서 풀을 바르고. 그러니까 아주 과정이 많죠. 인쇄만 끝나는 게 그렇죠. 아니라. 네, 우리 같은 게 이제 인쇄만 하는데, 이제 거기서 판도 만들어줘야 되고, 종이도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쇄를 해놓으면, 후가공집에서 이제 그 박스를 만들기 위해서 박스집에 도무선 가갖고 이제 박스를 이렇게 따갖고 다시 또 풀집에 가. 그 풀집에 가서 이제 풀을 하나
붙이면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다 후가공이 끝나는 거죠. 그 책을 만들어도 걔네들 종이가 와갖고 우리가 인쇄를 해갖고 또 재본으로 가서 책을 이제 접지를 이렇게 해갖고 그 책을 갖다 이렇게 책을 완성하는 데가 또 재본소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인쇄소고 재본소고 뭐 네, 후가공이 뭐 몇 시까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뭐 거기다 이제 금박을 찍고 싶으면 뭐 금박집을 또 가야 되고. 어? 그래 금박집을 또 가야 되고 또 자기가 뭐 특별하게 뭘 하고 싶다. 거기에 뭐 애플을 올려갖고 뭐 거기에 이렇게 해갖고 좀 올록올록하게 좀 만들고 싶다. 그럼 이제 그 애플 또 애플집에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뭐 후가공이 무궁무진하죠. 재본 방식도 굉장히 다양해요. 가장 많이 쓰이는 재본 방식은 뭔가요? 재본이 이제 중철 방식이 있고 무선 방식이 있고 그냥 접지만 하는 게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일반 책들은 접지를 해서 그 일반 그 무선 재본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카탈로그라든가 이런 건 이제 접지 방식으로 해갖고 그냥 접지만 해서 하는 거고. 근데 중철은 좀 얇은 책. 그래갖고 중철은 이제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딱 펴지면 쫙 펴지는 거예요. 예. 그건 이제 그 철사로 박는 방식인데 대부분이 뭐 많이 쓰는 거는 일단 무선이 많죠. 책이 두꺼울 때는 어떤 재본 방식을 사용하나요? 책이 두꺼우면 무조건 실재본 해야 돼. 아, 그래요? 무선 그럼, 재본보다는? 네, 그건 이제 양장 재본이라고 틀렸던 부분하고. 네. 그러니까 그 양장은 책이 두꺼워야 돼. 일단은 두껍게 가야지. 뭐 얇게 가는 거 같으면 실재본은 안 하고. 아, 얇은 걸로는 실재본을 잘 안 하고. 네. 옛날에는 거기에다 이제 철사를 박았었어요. 옛날에. 네. 지금 이제 그게 풀들이 좋아갖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책이 두꺼우면 이게 떨어질까봐 이제 그 실제본하지 그 성경책 같은 게 네. 예, 그런 걸 이제 많이 하죠. 이 책은 긴 종이를 여러 번 접어 만든 아코디언 형태의 재본 방식입니다. 아코디언 모양이라서 주르륵 펼쳐볼 수도 있지만 책을 넘기듯 한 장 한 장 넘겨서 볼 수도 있죠. 이 책은 무선 재본의 수작업 방식입니다. 독립출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기존의 책 사이즈 고정관념을 깨는 작은 사이즈의 책이 눈에 많이 띄기도 했는데요. 이 책 역시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크기로 제작됐습니다. 하우스 오브 픽션. 독자가 자기 마음대로 재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예술 재본을 위해 아예 재본을 하지 않은 상태로 만드는 리브르 아 르리의 형태. 도시는 식물이다. 재본 형태가 그대로 보여지도록 만들어진 이 책은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책이 180도로 활짝 펼쳐집니다. 종이를 넘기기도 쉽고 재본한 실끈이 바깥에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옛날 서적 같은 독특한 분위기도 느껴지죠. 재본 방식만큼이나 인쇄에도 다양한 기술이 있습니다. 종이 위에 글자를 찍어내는 방식 외에도 특수 필름이나 박은 안료, 염료, 그리고 약간의 금속으로 만들어진 얇은 컬러 코팅 필름을 말하는데요. 이 박을 동판과 함께 열로 압력을 주어 글자를 박는 걸 박인쇄라고 합니다. 화려하게 금장식으로 표지를 꾸민 유럽의 중세 때의 성경으로부터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요철 모양의 동판을 만들어 압력을 가한 뒤 종이에 입체감을 주는 가공 방식을 형압이라고 하는데요. 볼록하거나 움푹 파진 촉감으로 엠보 가공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양장재본. 양장재본은 두툼한 종이나 가죽으로 된 단단한 하드컵으로 책 표지를 만드는 방식을 말합니다. 단단하게 표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 깨끗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꾸 확인을 해봐야 돼. 인쇄는 잘못됐다면 무조건 사고야. 인쇄가 그렇게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확인해보고 또 한번 확인해보고 또 물어보고 그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다 만들어진 책은 서점이라는 시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가격은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서 정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질문을 받으면 또 항상 열등감에 찬 책방지기의 답변을 막 하거든요.
매력. 일단 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매력 있을 거고요. 비웃네.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직거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거래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관계일 수도 있고